경력 조건도 충분하시고 우리 미용실 부원장을 맡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야 좋죠. 다음 주부터 그럼 출근하셔서 우리 시니어들 관리도 좀 해주시고 손님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위촉 계약서입니다. 기간은 1년이고 중도 퇴사하시면 같은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동일 업종으로 개업 못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어기면 5천만 원 지급해야 된다는 조건도 달아뒀으니까 잘 보고 사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우리 식구들이 전부 코로나에 걸려서 원장님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장사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코로나 아니고 감기예요, 감기. 그래도 손님들도 있고 같이 일하는 미용사들도 있는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부원장님은 가서 시니어들 관리나 잘 하세요. 네.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맞잖아. 원장님한테 옮은 게 분명하다. 부원장님, 미용실 앞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오늘 출근 안 해요? 저 코로나 확진이 돼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코로나 확진이 돼도 예약 손님이 있으면 와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미용사들이 좀 안 보이던데. 코로나 확진됐다고 혜정 씨랑 자니쌤 오늘 출근 못한다고 연락 왔었습니다. 그런 연락을 원장인 나한테 해야지 왜 자기한테 해요? 다들 원장 알기를 먹같이 알고. 그리고 원장님, 저희 미용실에 방문했던 손님들이 여기서 코로나 확진됐다고 계속 항의 전화 온다고. 여기서 걸렸다는 증거 있어요?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요? 그나저나 2달 후면 부원장님 계약 기간 끝나던데 당연히 연장 계약할 거죠? 저 계약 만료되면 좀 쉬려고요. 계약 연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대화가 너무 일방적인데요. 아침부터 무슨 문자고? 뭐? 해고?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가 말이가.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나저나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노?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미용일밖에 없는데 계약서에는 다른 데 취직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그러면 얼추 돈은 맞출 수 있겠는데. 이참에 내 가게 한번 차려보자. 어느 동네로 개원을 할까? 드디어 개업이네. 김미용, 잘해보자. 아자아자! 요즘 영 손님이 없네. 요즘 예약 사이트 관리 안 하나? 사직동에 미용실을 오픈했다고? 이거 우리 부원장 아니가? 같은 지역에서 1년 동안 취업이나 개업 못한다고 계약서까지 적어놓고 나를 우습게 알더니. 두고 보자. 이게 뭐고? 뭐?
5천만 원을 내라고? 하루아침에 해고도 모자라서 이제 위약금까지 내라고. 내가 뭘 어겼다고? 나도 이대로는 안 당할 거다. 네, 미용 씨가 해고된 뒤에 개업을 했는데 계약을 어겼다고 위약금까지 묻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좀 황당하기도 한데 일단 네. 사건 해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56호입니다. 김 미용 씨는 위촉 계약을 맺고 1년간 이영주 씨 미용실에서 부원장으로 일했습니다. 근무 10개월 차, 원장인 이영주 씨가 코로나19에 걸린 상황임에도 검사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미용실에 출근을 했고 손님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업무까지 했습니다. 결국 김 미용 씨와 직원들, 손님들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영주 씨는 자신 탓이 아니라 발뺌을 했는데요. 일하는 동안 원장의 이런 막무가내식 태도들로 인해 지쳤던 김 미용 씨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2개월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영주 씨는 해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억울했지만 업계가 좁은 탓에 김 미용 씨는 꾹 참고 넘겼고 자신의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영주 씨, 계약 조건을 어겼다며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취지로 김 미용 씨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네, 미용 씨가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 김지은 변호사님, 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될까요? 네, 이영주 씨는 김미용 씨가 미용실을 개업하였고 이는 위촉 계약서에 기재된 경업금지 의무를 김미용 씨가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김미용 씨가 미용실을 개업한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인지에 따라 위약금 지급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경업 금지 조항,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를 하고 동일 업종에 취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 조건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헌법적 가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 미용 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 실생활에서는 다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소속 헤어 디자이너 분들과 학원 강사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 이영주 씨는 김미용 씨가 정해진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은 점, 김미용 씨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체크를 좀 한 것 같고 원장인 이영주 씨가 여러 부분에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한 정황이 보이거든요. 네, 실제 사례와 유사한데요. 예. 김미용 씨의 주장은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이 원장 이영주 씨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이영주 씨에게 종속된 지위에 있었고 원장 이영주 씨가 김미용 씨의 소득에서 원천 징수를 해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근로자다 이렇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런 정황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김미용 씨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네,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풀어서 말하면 사용자의 지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네. 드라마에서는 전부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영주 씨는 본사에서의 의무 교육 실시, 출퇴근 시간의 지정, 근무 준칙의 준수, 무단결근 시 지급할 금액 공제 등 각종 불이익을 김미용 씨에게 부과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법원은 김미용 씨를 근로자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미용 씨가 근로자로 판단이 된다면 경업 금지 약정 요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김미용 씨가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결국 헌법상에 걸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 의무 약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추가적으로 경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두 사람이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을 보면 같은 지역 내에서 취업이나 개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에 대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뭐 구라든지 뭐 동이라든지 기준이 없습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업금지의 기간과 지역을 살펴서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동일 지역 내에서 일체 개업을 못한다라는 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사실 뭐 미용실이긴 합니다만 경업금지 약정이 적용되는 분야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보통은 학원, 음식점, 미용실, 광고업, 제조업 등 기존 고객 내지 거래처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무하던 자가 퇴사를 하면서 위 고객 내지 거래처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약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할 경우 그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 그리고 대형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자가 네. 인근에서 개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업종으로 취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약정들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예상하고 뭐 체결하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그렇죠. 최초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적절한지, 범위는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점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사건에서 미용 씨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김미용 씨 그 민사 소장을 받으신 피고 입장에서 결국 소송에 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송에 잘 대응하셔서 사용자와 체결한 경업금지 의무 조항이 본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용 씨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약 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분들은 고용노동청에 신고 내지 진정을 하시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부당해고를 당하고 또 개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해진 그 구제 기간 같은 거는 그렇게 단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개월이 지나더라도 고용노동청에 방문을 하시면 고용노동청이라는 곳이 이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기관이기 때문에 네. 찾아가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갔다 오겠습니다. 자,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용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시고 생계를 위해 개업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려서 힘드시겠지만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